금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3월 셋째 주 이제 마감을 좀 해드리고요. 다음 주가 이제 3월 말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이번 주는 뭐 그냥 무난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수를 잘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부터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잠깐만요. 이대로 볼까요, 그냥? 네, 하나 빼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월요일 날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무난하게 네, 시작을 해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그냥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네. 뭐 변동성이 없었죠. 그냥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편안하게 네, 좀 잘 보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익이 지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이제 수익이 바로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률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만 좀 올라오고 실제 종목들은 이제 어느 한 편이 쏠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수익 내기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는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뭐 손실이 더 나거나 이제 그런 고통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지수가 잘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제 지수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씨하고 오세훈 씨 오늘 뉴스 많이 나왔죠, 그죠? 뭐 단일화를 서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죠? 하여튼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네, 오세훈 씨 관련주하고 안철수 씨 관련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요. 뭐 뉴스 보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주식 시세 있죠, 시세. 시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 걸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뭐 하나의 참고 자료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지금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눌리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월달 이제 상장 폐지 이게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죠. 지금 3월 한 19일인데요.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얘기를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장중에 좀 하락을 했었죠, 그죠? 마이너스 1.4%까지 나름대로 하락을 했었고 코스닥 지수도 아침에 놀래가지고 코스피가 막 아침에 막 하락하니까 따라서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1.5%까지 나름대로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가로 올려서 플러스 0.2%에서 잘 끝났습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중에 하락했다가 막 올라오는 거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투자 종합을 좀 보셔야 돼요. 네. 이거 저는 잘 설명 안 하는 적인데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의 이제 외국인, 기관, 뭐 개인 얼마나 이제 사고 팔았냐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금요일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 중에 하이라이트는 지수 얘기하고 안철수, 오세훈 관련주예요. 네. 요즘에 맨날 윤석열 씨 거만 했는데 저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개인이죠. 됐고 개인은 맨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네.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그죠? 네, 5천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은 1조 원을 팔았어요. 저번에도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죠.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어요. 네, 뭐예요 이게? 기관에서 미친 듯이 팔아요 요즘에. 네, 1조 원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한 5,800억 정도 팔았으니까 많이 판 거죠. 근데 외국인은 솔직히 이해가 가요. 네, 외국인은 이제 평소보다 조금 많이 판 거거든요. 근데 기관은 외국인보다 더해요 지금. 네, 아주 그냥 뭐 갖다 집어 던집니다. 네. 그렇죠. 다 팔잖아요.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다 팔았죠, 그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 이 돈들이
결국에는 다 개인들 돈이에요. 뭐 개인 외국인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거 다 누구 돈이에요? 자기네 돈이에요? 아니에요. 고객들 돈이죠. 보험은요? 투시는요? 은행은요? 연기금은요? 다 누구 건데요? 개인들 돈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돈. 그 돈 갖다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에는 오늘도 어제 나왔지만 뭐 연기금이 뭐 주식 비중을 20%로 늘린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 그만 좀 파시라고 하세요. 네. 파는 거라도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맨날 팔아요. 네. 아무튼 기관이 1조 원 이상을 또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또 그만큼 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걱정인 건 이분들이에요.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사주는지 다 사줘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요? 거래소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그 기관은 사실 저도 아까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기관 욕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계속 그래요. 기관은 욕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저기만 에너지만 소모되는 거니까 개인들 이분들이 뭘 샀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뭘 받았을까? 좋은 거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오늘 잘 끝났죠. 누가 그랬을까요? 그렇죠. 여기 좀 다르죠. 외국인이 좀 사줬어요. 그 기관도 보시면 보험, 투신, 뭐 은행, 연기금은 좀 샀어요. 그렇죠. 네. 오늘 코스닥은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네. 요걸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별 현황으로 아니 기간별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주 최근 5일이니까 이번 주네요. 그죠? 네. 이번 주에 보시면은요. 거래소에서 이게 거래소란 뜻이요.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개인이 4조 원어치를 거의 4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 기관 다 팔았잖아요. 엄청나게 사주고 있어요. 이걸 다 개인이 받아주고 있다니까요. 이러면 뭐가 온다고요? 바닥이에요? 아니면 조정이에요? 네. 조정이 시작된 거를 자꾸 물량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저 높이 떠 있는 거 있죠? 네. 특히 대형주 높이 떠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다 받아내고 있어요, 다. 네.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다르죠? 전반적으로 괜찮죠. 뭐 상세하게 안 봐도 그죠? 이쪽이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지금 코스닥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이게 최근 일주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옆에 보이시는 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옆으로 이제 우리 그 개걸음이라고 하죠. 네.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 거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이해되셨으면 네,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요일쯤에는 이런 걸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네. 뭐 또 다른 또 중요한 얘기 할 때가 있어 못하겠지만 네. 괜찮았죠, 그죠? 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시라고. 나스닥이 급락을 하거나 말거나 코스닥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맞죠? 나스닥 급락하는 거 보면서 우리 코스닥도 급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푹 주무세요 그냥. 네. 푹 주무시라니까요. 네. 뭔 걱정을 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왜 나스닥을 자꾸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다음 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 아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특히 기관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자, 이 얘기는 잠깐 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기관이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뭐냐면 지금 이제 조정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미 조정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 그게 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오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보통 중소형주 아니면 테마주 위주로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오늘 1조 원씩 팔고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그게 개별주일까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아까 거 다시 보자고요. 보면서 얘기해야지 이게 이해가 확 오세요. 기관이 오늘 1조 원, 외국인이 5천억 이상 팔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게 대형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소형주나 테마주를 오늘 1조 원씩 이렇게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오늘 웬만한 테마주들이나 개별주들은 거의 하한가에 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엄청나게 많이 판 거거든요. 하루 동안에. 네. 개별주를 이런 식으로 팔았으면 아마 거의 초토화됐을 겁니다. 아마. 네. 거의 초토화됐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대형주 쪽을 자꾸 팔아서 개인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지금. 개별주를 이런 식으로 팔면요. 코스닥이나 뭐 다 박살났어요. 기간별 지표를 다시 그래서 최근 5일 동안 보시면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니까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뭐예요? 중소형 테마주들은 건드린 게 아니라 대형주 쪽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면서 뭔가 포트 조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중소형 테마주 매집하시고, 네, 좋은 마음으로 네,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철수 씨하고 이제 오세훈 씨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TV 틀면 윤석열 씨가 안 나오고, 그죠? 네. 오세훈 씨하고 이제 안철수 씨 얼굴이 계속 나오죠? 그때부터, 그죠? 네. 그때부터 윤석열 씨 테마주가 안 올라가요. 언제부터요? 이제 그 선거는 이제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였습니까? 그 어젠가요? 어제 오전까지 뭐 타결을 했으니까 그 서울시장 야당, 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뭐 했으면은 어제 오전 맞나요? 그때까지 했으면 아니면 엊그제까지 했으면 확실한 거고 그때까지 단일화를 뭐 합의를 했으면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단일화 되는 거였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됐죠, 그죠? 네. 그래서 한 이틀 전부터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화요일하고 특히 수요일부터는요.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씨 얘기보다는 뉴스에서 안철수 씨, 오세훈 씨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넘기면 이제 또 그 다음 또 스케줄로 넘어가야 되니까. 아무튼 단일화 실패했죠. 네. 오늘도 보면 뭐 뉴스가 이런저런 게 많이 나오던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 화요일 특히 수요일부터는요. 윤석열 테마에서 이슈가 서울시장 쪽으로 넘어갔었어요. 순간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한 수요일부터는 잘 안 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애니능력 같은 거 보면 되겠죠. 계속 이제 눌리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보시면 이제 화요일부터 뭐 화요일 수요일부터는 안 가잖아요. 확 눌러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보면 될까요? 뒤늦게 올라간 이제 그 윤석열 테마주고 우송사료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수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더 이상 안 가잖아요. TV만 틀면 윤석열 씨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철수, 오세훈 씨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때부터 멈춘 거예요. 모든 관심을 잠시 뺏겼거든요. 잠시.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 갔던 윤석열 테마주가 또 뭐가 있었어요? 급동유화라고 있었어요. 급동유화. 네. 수요일날 딱 찍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자꾸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죠, 그죠? 네. 이게 제 성격이에요. 죄송해요. 중요하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때부터 쉬잖아요. 이슈를 뺏기니까. 테마주 대선주의 재료는 뉴스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가 한 수목금 이렇게 3일은 쉬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 테마주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냐면요, 다 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붕 떠 있어요. 맨날 말씀드렸던 서현 보실래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트만 보면 어때요? 한 방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차트만 보면 왠지 그죠? 훅 뭐 하나 안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게 보이시면 정상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차트만 보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죠? 차트만 놓고 보면 그냥 왠지 뭐 월요일날 뭐 하나 나올 것 같은, 양봉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되시죠? 아니에요? 그냥 딱 봤을 때. 그쵸? 근데 신중하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담이지만 동방이 급락하기 전에 차트가 그랬어요. 동방이 떨어지기 전에 왠지 하나 뭐 나올 것 같은 저거였거든요. 왠지 뭐 하나 나올 것 같은 거. 그죠? 네. 나중에 음봉 나왔어요. 그때부터 KTH라고 있었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것도 동방 관련, 저기 쿠팡 관련주였잖아요. 그죠? 네. 쿠팡 관련주 여기 보시면 여기 어때요? 왠지 뭐 그죠? 하나 꽂을 것 같은, 그죠? 막 그냥 확 한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제가 그때 쿠팡 관련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왠지 차트 보시면 한 방 나올 것 같죠?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계속 그랬어요. 네. 안 나올 거란 얘기였어요. 근데 서현이나 윤석열 테마주는 좀 지켜봐야 돼요. 이거랑 똑같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KCTC까지 보여드리죠. 차트 조심하셔야 돼요. 네. 차트를 잘 알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이랬어요. 곧 좀 제낄 것처럼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서현을 또 월요일도 안 사실 거 아니에요. 또 말도 잘못 듣고 또 서현. 근데 아무튼 차트만 보면 왠지 하나 쏠 것 같죠. 서현 탑메탈 왠지 뭐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죠? 네. 덕성. 차트 보세요. 차트만 보면 월요일날 점상한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차트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차트만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차트만 보면 월요일날 점상한가 나오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신중하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는데 왠지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덕성 갖고 있는 분들 또 이것도 이 얘기 들으면 또 싫어하시겠네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왠지 뭐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요. 왠지 갈 것 같거든요. 21선을 지지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기만 하면 최소한 요런 거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도 좀 있고 수급 좋다. 한 달 동안 쉴 만큼 쉬었다고. 죄송한데 세력에 나가면 최소한 6개월 쉬어요. 보통 3개월인데 보통 6개월. 한 6개월 쉽니다. 한 달 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까 동방이랑 똑같잖아요. 차트가. 이게 음봉가목이라니까요. 그 유명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윤석열 테마주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요? 모든 이슈를 누구한테 뺏겨요? 서울시장 이쪽에 뺏겼거든요. 자, 서울시장 지금 이제 아무튼 안철수, 오세훈 씨 두 분이 막 지금 이제 열심히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게 이제 안철수 씨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세훈 씨한테 도움이 됐어요. 오세훈 씨한테.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 테마주하고 오세훈 씨 테마주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치껏 지금 여기 덕성하고 이 차트를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서 보여드렸거든요. 자, 이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차트 보기 전에 차트를 보여드리면 딱 답이 나오는데 차트 보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단일화 협상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유리해 보이세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LH 사태가 터지면서 오세훈 씨한테 조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긴 한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단일화 협상을 하면 그죠? 누가 최종적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 같으세요? 안철수 씨가 될 것 같다 1번, 오세훈 씨일 것 같다 2번. 네.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도 있겠네요. 둘 다 각자 나온다 3번. 이거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드래곤님은 점을 찍으셨네. 1번 찍으시려다 잘못 찍으신 것 같은데. 네, 다시 찍어보세요. 네. 1번 찍으신 분들도 있고 2번이 많으시네요. 그죠? 네.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돈이 어디 쪽에 쏠려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 같은 거, 특히 월드컵 있죠. 월드컵 저기 그 개최하기 전에 아니면 개최하고 나서 그 월드컵 진행되고 있을 때 뭐 영국의 유명한 도박 사이트에서 뭐 사람들이 어디에 걸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뉴스 꼭 나오죠, 그죠? 네. 주식시장에도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움직이거든요. 네. 자, 안철수 테마주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뭐겠어요? 안랩이죠.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잘 가다가 LH 터지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지지율이 안철수 씨보다 이제 오세훈 씨 쪽이 더 높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언제 그랬어요? 열흘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벌써 이랬어요. 푹 떨어졌어요. 세력이 눈치가 빠른 거죠. 안랩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정치 방송이 아니라 주식 방송이고, 네, 현재 상황만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네, 정치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놨죠. 써니전자는요. 안랩보다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비싼 겁니다. 네. 안랩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 거고, 써니전자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진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둘 다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자, 판단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오세훈 씨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양 산업. 안랩 떨어진 것만큼 올라왔죠. 오,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더 가겠어요, 이거? 더 갈 수도 있죠, 그죠? 못 가면 뭐 후발주자들이 가겠죠. 후발주자요? 지는 기업 있죠.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끝난 걸로 보이세요? 네.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네.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예, 루인님도 어서 오시고. 네.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끝난 걸로 보이세요? 대충 느낌 오시죠? 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오세훈 씨,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아니라 오세훈 씨 쪽이에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쉽죠? 뉴스 1시간, 2시간, 3시간 보는 것보다 딱 차트 몇 개 딱 띄워보면 지는 기업은요. 제가 더 좋게 얘기해드리면 박스권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하고 있어요. 대량거래 터뜨려서. 그쵸? 네. 괜히 설레기 그죠? 저희만 고유 종목 아니에요. 네. 고유 종목이면 얘기를 안 했겠죠. 네. 우린 다른 거 갖고 있어요. 네. 오세훈 씨 관련주도 찾아보면 많아요. 네. 옛날에 오세훈 씨 테마주 간 적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는 윤석열 테마주로 최근에 2주 넘게 네, 수익을 많이 냈지만 3주죠. 3주 동안 수익을 많이 냈지만 다른 사람 것도 사놨어요. 왜 그러냐고요? 자, 잘 보세요. 다음 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 잠깐만요. 뭐 종목 하나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괜히 또 얘기했다 또 사실 난다.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선거예요, 선거. 네. 선거 얘기부터 해드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서울시장 있죠. 단일화를 아마 어느 정도 그 합의를 볼 것 같아요. 오늘 그 안철수 씨하고 이제 오세훈 씨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25일까지인가요? 3월 25일까지는 뭐 단일화를 해서 그때부터 선거 운동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을 같이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죠? 네.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장 뭐 야당에서 될지 여당에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당이 되게 불리하지만 또 모르거든요. 또 네. 중간에 또 어떤 일이 나올지. 근데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이제 서울시장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주말에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 나올 거고. 그래서 다음 주 한 25일까지는 아마 그 이 서울시장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의 종목들을 잘 보면서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고요. 다음 주까지 뭐 서울시장 그 단일화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단일화 될 때까지 아마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는 약간 옆으로 좀 더 돌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또 가는 것도 갈 수도 있는데 약간 옆으로 며칠 더 돌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단일화 해결될 때까지, 그죠? 네. 단일화가 이제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씨 테마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대선주를 하실 때는요 종목을 한두 개만 하시면 안 돼요. 대선주 할 때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대선주는 벌리는 거예요. 제가 낚시 비유를 많이 드는데 낚시 옛날에 낚시를 좋아했거든요. 뭐 지금도 좋아합니다. 거의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참 좋아하고 많이 갔었는데 낚시 가면은 그 저수지나 민물 낚시 할 때 보면 낚싯대 한두 대만 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것도 재밌어요, 그죠? 근데 대물 낚시 있죠, 대물 낚시. 큰 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낚싯대 한 7, 8개, 많게는 10개 이상도 펴요. 그렇게 하거든요. 대선주가 뭐냐면 단기 매매만 하실 거면 낚싯대 한두 개만 펴놓고 계속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선주 하실 때는 낚싯대 최대한 많이 피셔야 돼요. 많이 피면 필수록 유리해요. 대선주 할 때 가장 어리석은 제가 대놓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할 때 뭐 이렇게 단기 매매할 때라든지 뭐 짧게 끊어치는 매매할 때는 선택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실력이 받쳐준다면. 그러나 대선주 할 때는 실력이 받쳐준다면 최대한 많이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왜요? 야당 대선 후보가 야당에 한 명만 있습니까? 두세 명 이상이 있잖아요. 여당에도 두세 명 이상이 있고. 그럼 그분들 거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환매가 윤석열 씨 테마주 내에서만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들끼리도 순환매가 돌아요. 즉 윤석열 씨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많이 갔거든요. 3주째 올라가니까 이 종목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윤석열 씨 테마주가 서현부터 시작해서 서현탄메탈, 덕성우, 뭐 제일테크노스, 진도 올라가고 그 뒤에 애니농률, 웅진 싱크빅, 성보학 이런 거 쭉쭉쭉 올라가고 뭐 유아증권 뭐 그다음에 뭐예요? 뭐 푸른저축은행, 우성사료, 뭐 KCP도 대성창투 뭐 쭉 날라갔잖아요.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근데 다 부흥 떠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쉬는 거예요. 언제요? 서울시장 얘기 나올 때, 우리 잠깐 쉬자, 쉬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 도는 거예요. 그 서울시장 이 단일화가 마무리가 되면 다른 산업계도 가겠죠. 왜요? 대선주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유력 대선 후보 A가 있으면 상대편의 반대 뭐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네. 반대편에 대항마가 있겠죠. B라는 이 사람 걸 같이 사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고르게 나거든요. 근데 중도가 있죠. 우리나라는 중도. 네. 또 C가 있겠죠. 이 사람 것도 사놔야 돼요. 근데 이쪽에는 A 말고 또 뭐예요? 같은 예를 들어서 여기 여당이다 그러면 여당 내에 경쟁 후보가 있어요. 이 사람 것도 사야 돼요. 그럼 B 쪽에는 없겠어요? 여기도 있겠죠. 되게 많아요. 최소한 5명이에요. 그 대장주가 한두 개예요? 여러 개죠, 그죠?
최소한 2개씩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5 곱하기 2는 10이죠. 그런데 대선주는 인맥주만 있어요. 인맥도 저번에 얘기해 드렸지만 아는 형님, 그죠? 네, 가족 뭐 사돈의 팔촌부터 시작해서 네. 나중에는 동네 친구, 그죠? 네, 학교 친구, 사회 친구, 그죠? 네. 와이프 친구 것도 가는 데가 갈 때가 있어요. 와이프 친구 것도. 인맥주가 그렇게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성씨가 돌림자 같이 쓴다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그 다가오면 뭐가 가요? 정책주. 사람마다 정책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선주는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건 대선주가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생초짜배기라는 얘기예요. 대선주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요. 이해되셨으면 저기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세요? 대선주는 선택과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에요. 최대한 벌려야 된다니까요. 네. 대선주에 관심이 요즘에 대선주에 관심도 많이 있으시죠, 그죠? 이거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종목들 매수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만 해드리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신규 회원들한테. 신규 회원 들으시면 대선주 좋아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꼭 해드립니다. 네. 실수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서울시장 단일화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전후로 해서 다른 대선 후보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 씨 거고요. 아니면 이제 누구예요? 잠룡이라고 하죠. 지지율은 좀 낮아요. 지지율은 낮은데 이제 그래도 좀 잠재적인 뭐 그런 이제 가능성 있는 후보들 있죠. 네, 그런 분들께 또 올라갑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미리미리 지금 저희는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씩. 네. 알게 모르게 준비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다음 주 이슈는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종목도 중요한데 지수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젯밤에 미국이 급락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0.4%밖에 안 빠졌어요. 나스닥은 3% 폭락했고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정말 쉽게 얘기 드릴게요. 네, 길게 해서.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나스닥은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수가 6,600에서 여기는 14,000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도 곱하기 2배, 100% 이상 상승했어요. 지수는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 못해요 원래. 근데 지수가 2배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종목들은 여기 이거보다 지수보다 한 대여섯 배씩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많죠? 이게 매집이겠어요? 판 거죠. 세력들이 뭐 수익 실현했든지 종목을 교체했든지 뭘 했겠죠. 바닥에도 거래가 많았지만 올라갈 때도 거래가 많았지만 여기 또 올라갈 때도 거래가 많았지만 여기는 훨씬 많잖아요. 파는 거죠. 물리실 때는 처음에 살 때는 모르는데 물리고 나서 보면 보여요. 이게 희한한 게 사실 때 아무리 뜯어말려도 이거 거래 터진 거 이거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도요 사시더라고요. 사는 분들은. 근데 이제 물리고 나서 마이너스 한 20-30% 정도 이제 손실 난 상태에서 이제 보면 그때 가서 보이나 봐요. 이건 파는 거예요. 나스닥은 뭐냐면 조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단기 조정이건 뭐 중기 조정이건 조정을 좀 시작한 적이고요. 다우지수는요. 관계 뭐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가 여기였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냥 회복 정도만 해놓고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확정될 때까지 여기에 있었어요. 별로 크게 간 것도 없이.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가자 그러면서 이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스닥은 여기에서 이러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스닥은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건 다우지수는 박스권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주도주를 사시면 물리는 거고
다우지수 주도주로 사시면 편하신 거죠.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대선주 말고 일반 다른 이제 테마주가 추천 나갔거든요. 그게 여기서 뭐 종목 얘기 안 하시겠죠, 우리 회원들이. 그게 다우지수랑 굉장히 상관 있는 종목이에요. 대선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다른 것도 하나씩 넣어놔요. 다우지수 주도주가 오늘 우리가 산 그 종목들을 우리가 아침에 제가 추천한 종목이랑 같은 맥락의 그거거든요. 다우지수 가잖아요. 다음 주에는 뭘 보셔야 되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어젯밤에 이제 다우지수는 상승하다가 이제 뒤로 후퇴한 거예요. 원래 1%까지는 아니고 0.6%까지 이제 상승 나오다가 뒤로 이제 하락한 건데 나스닥이 끌고 내려간 거죠. 나스닥은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이유를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돈을 경기 부양책을 이제 펼친다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상승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이런 구구적인 빅테크 이 회사들이 좀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그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겸사겸사 조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나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뭐 반등도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올릴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면 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횡보시키거나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얘기하는 코스피 지수예요. 다음 주에 코스피 지수도 별로 이렇게 크게 강하지는 않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서 갑자기 혼자서 그죠?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상이 그래요. 그럼 코스닥은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할 길 가겠죠. 왜요? 이번 주에도 코스피 지수는 옆으로 횡보했는데 코스닥은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물론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제 여기 한번 꺾일 때가 되긴 됐는데 아무튼 잘 올라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래서 코스피 지수건 코스닥 지수건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간다고요? 대형주보다는 이제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수가 조금 이제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3월 19일이고 이제 3월 셋째 주가 끝났는데 이제 얼추다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3월 달은 이제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 기업 운영이 잘 안 된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 실적이 안 좋으면 이제 뭐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도 나오고 아니면 이제 거래 정지가 되거나 그래서 아니면 이제 관리 종목 되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3월 달이 좀 공포스러울 때예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2월 말 3월 초쯤 되면은 그때 분위기가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처럼 분위기가 싸늘하다고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전보다 이제 그 회계 그 기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3월 19일인데 다음 주쯤에는 이제 거의 완전히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상장 폐지에 따른 그런 불안감들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게 다음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몇 개 더 남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저기고요. 다음 주면은 반복해서 지금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감도 완전히 이제 씻겨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씻겨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신에 다음 주까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개인들은 사실은 이게 3월 10월 정도면 얼추 끝나요. 뭐 상장 폐지될 것들은 폐지되고 그죠? 문제될 건 문제되고 갈 것들은 가는데 개인들은 3월 말까지 계속 불안해하거든요. 혹시라도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걸 감안했을 때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요 관련된 이슈,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저렇게 열심히 팔고 있는 우리 기관의 저 매도세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다음 주에는 지수가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횡보할 때 잘 가는 건 테마주인데 지금 테마주가 형성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대선주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거의 형성 안 되죠. 대선주예요. 네. 그리고 진짜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서울시장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저는 대선 그 시즌으로 바로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테마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에 오늘 대선 테마주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샀는데 대선 테마주 열심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테마주를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최대한 살 수 있는 만큼 한 종목이라도 더 사셔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 개별주들 매수하실 때 그 떠 있는 거 있죠? 떠 있는 거 사지 마시고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사시면 돼요. 제가 오늘 낮에 오리원들한테 오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 이게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 이제 수익 실하는 종목들 몇 개를 쭉 보여드리면서 그랬어요. 최근에 수익 많이 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뭐 KCP들 바닥에서 박스권 여기 있죠. 박스권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등하기 전에 약간의 신호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이게 나오고 이제 뽑는 거예요. 요즘에 급등주들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박스권 있죠. 박스권을 뚫으면서 제로가 딱 붙으니까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수익 실하는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K스피드 수익 100%까지 났고요. 대성창투 이것도 수익 100%까지 났거든요. 어떻게 가요?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급동유화 이것도 윤석열 씨 테마주였는데 보세요.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물론 저희 방이 이런 것만 사는 건 아닌데 최근에 수익 내주는 것들이 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약간의 신호를 주고 참았더니 안 팔고 참으니까 뽑아버리잖아요. 그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 애니능률도 뭐 그런 거예요. 바닥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성사료 희한하죠. 차트가 다 똑같죠. 왜 똑같을까요? 세력들이 이런 거 위주로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뚫어버리잖아요. 시원시원하게 뚫어버리죠. 그 다음에 오늘 전략미도한 게 저희 기존에 한테 갖고 계셨던 건데 대원화성입니다. 요건 현대차 아이오닉 5 수혜주예요. 박스권 뚫기 직전에 이렇게 신호 한번 주고 뽑아버리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쵸?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종목들을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는 안 가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런 종목들은 급등시켜도 뭐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어요. 오늘 저희 방에서 이제 60%까지 수익 나온 게 있거든요. 사조동원인데 날마다 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곡물가 수혜주. 이거 밀가루 파는 회사잖아요. 국제 곡물가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900원부터 매집이 돼 있어서 900원부터. 오늘 1,500원 찍었을 때 수익이 60%였겠죠. 이거 회원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냥 대선주 말고도 이런 것들도 오늘 수익 실현하고 막 그랬어요. 대원화성도 다 팔고 갖고 계시고. 지금 시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스닥 지수 보시면서 밤에 잠 못 자지 마시고 다우 지수 이런 거 이제 뭐 코스피 지수 이런 거 신경 쓰신다고 조정 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봄에 수익들을 많이 내셔야 돼요. 지금은 조정을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조정이 와서 내가 손실 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상승의 지수가 지수가 상승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할 때 내가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손해볼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장에 소외당할까봐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사시고 이렇게 매집을 하시면 그 결과는 다 좋습니다. 수익 많이 나세요. 아셨죠? 두려워하셔야 돼요. 조정이 아니라 소외당할까봐. 그게 가장 힘들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딱 9시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네. 오늘 9시 안 넘겼네요. 네.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 무서 TV에서 오늘도 그 황 수장님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죠. 대선주 특강 준비하신 거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제 해주셨는데 오늘이 대선주 그 특강 마지막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대선주들이 고점을 찍고 그 대선주들이 고점을 찍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세세하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네. 그거 들어가서 꼭 보세요. 네. 저는 일부러 그 얘기 안 했었어요. 계산하는 얘기를 저도 이제 예전에 하다가 안 했던 거였는데 황 소장님이 저보다 설명을 훨씬 더 잘하세요. 네. 제가 봤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또 뭐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주말에 푹 쉬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시거나 힘드신 분들 있으면 회원가입 문의 주셔도 되는데 뭐 힘드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